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자, 오늘은 똘레에 이어서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똘레는 나는 영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태생은 독일이에요. 그리고 19살 때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레스터 레븐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그라운드가 없는 그 황무지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그라운드가 있는 이 불교도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더 많은 깨달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불교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요걸 먹으면 이 불교라는 것에서 요걸 먹으면은 이게 깨달음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안 먹고 막 이 주변만 다니는 거야, 주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달음을 톡 갖고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세상에 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잘 찾아 먹어야 돼요. 내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도 서양 사람 엄청 껌뻑 죽어요. 서양 사람이라면은. 왜? 그들이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뭔가 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살짝 바꿔주면은 참 세상이 순식간에 변할 텐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변해버린다면은 지금 세상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에 맞는 그런 수준이 있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어? 아무래도 내가 그 기계 그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뭐 그 머릿속에다가 스마트폰을 심겠다느니 칩을 심겠다느니 이런 것이 이제는 어떤 그 공공연하게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공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뭐야 원숭이 두창이 서서히 또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빌드업을 하고 있죠. 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물질 쪽으로 가서는 이들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물질을 숭배하는 뭐 추앙하는 요즘 그 말 나오더라. 물질을 추앙하는 그 마음을 똘레가 한 것처럼 레스터 레븐슨이 한 것처럼 바꿔서 이런 그 양자도약을 이루어낸다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한테 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나는 미국 1909년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이거 말할 때가 42세예요. 당면했던 그때가 똘레는 29세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중산층 가정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의 그 요점은 뭐냐 하면은 뭐 여기 중산층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마쳤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과학을 좋아하는 거야.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그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학 공부에 매료되면서 대학 과정을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엔지니어로 일했고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14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14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뭘 했느냐면 돈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돈과 세속적인 성공이었어요. 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회가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렇게 세속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그 깨달음 이후에 알게 된 그런 그 세상의 모습인 거죠. 내가 삶 자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삶 자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내가 좀 감개가 새로운 것이 내가 이것을 번역할 때는 스리랑카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내가 스리랑카에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이 책을 완전히 통달해야 되겠다 할 때 나는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 당면 과제니까 전체적인 그거보다는 그 문장의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당연하지. 뭘 몰랐냐면 내가 삶 자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 이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거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 기억으로 의식적으로는 그래요. 거의 4살 때부터 내가 4살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지? 이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갔거든. 그거는 의식이 떠오를 때마다 이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확 몰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나는 이게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측면이라고 봐요. 뭔가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것만 알면은 그쪽을 향해서 확 에너지를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에 집중했었어요. 근데 나는 문학에 집중했어요. 문학 속에 보이는 그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르잖아.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란 책은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책 다 읽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책을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나더라고. 나이 들면서 그 문학의 세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 과학을 추구해서 그 엔지니어로 되면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했던 그 어떤 것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울증과 병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우울증과 병이라 그랬어요. 이 우울증은 다 나오지? 여러분도 지금 어느 정도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병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나도 고질병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 알레르기성 비염. 그래서 이 공기가 다른 곳에 가면은 막 그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재채기가 나오는데 거의 아무것도 다른 걸 못해요. 이건 병 아닌 것 같은데도 일상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병원에서 치료도 안 돼요. 그리고 난 워낙에 약 같은 걸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의존하지도 않았어. 근데 막 그 너무 심할 때는 거기서 조그만 알약을 줘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그게 말신이라 그러더라고.
조그만 약인데 진정은 되는데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러니까 한참 공부하고 명상할 때 정신이 몽롱해지면 어떡해? 근데 그랬잖아요. 스리랑카 살면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내가 10년간 선풍기를 못 쐬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치료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다 놓고 명상에 들어가면은 쫙 가라앉아요. 나는 명상에만 들어가면은 온몸이 편안해지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명상하려고 앉으면은 막 몸이 근질거리고 두통이 일어나고 그런다는데 나는 명상에만 들어가면은 온몸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1분 1초 가까운데 명상에 한번 들어가서 그게 다 가라앉으려면은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그때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정시켜주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랑카에 있는 동안 사만사원이라 그러잖아요. 4일은 아파. 그리고 몸을 툭 놔주면 또 3일 괜찮아. 나는 거기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해진 거는 지금 학교 그 학원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거 완전 부활 수준이다. 지금 몸이 건강해지는 거 완전 부활 수준이다. 내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야. 왜 병이 났었고 지금 내가 왜 건강해지는지. 그 여러분도 이, 이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니빠나가 경전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니빠나가 오직 건강이다. 그랬어요. 니빠나가 오직 건강이다. 근데 공부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상투적인 개념적인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레븐슨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헤쳐 놓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도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게 그렇구나. 세상에는 병이 없을 수가 없다. 당연해요. 지금 병이 없을 수가 없고 지금 코로나서부터 이제 원숭이 두창까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우리 인간들의 잠재 의식, 집단 의식 속에서 그 병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이전에 그 얘기 했었죠. 그 뭐냐. 헝거 게임을 보면서 내가 기절 초풍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좀 이상했을 수도 있어. 뭐 영화인데 그렇게 특이하게 반응을 하나. 그리고 또 내가 그랬죠. 그 지옥 뭐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너무너무 괴로웠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오징어 게임 그냥 봤는데 아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정말 내 싼냐에 독약이었네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비추어주기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혼습이 되어가지고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감각으로 그렇게 세뇌된 거 이외의 것을 알려주면은 수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인류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계속 1도 1도씩 세뇌시키는 그쪽으로 깨어있는 이 깨달음 쪽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떤 특이점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은 물질적 깨달음. 아, 물질을 요렇게 사용하면 요런 일이 벌어진다. 요런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이 세뇌시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뭐 일단 요 정도로 하고 하여간 그래서 병이라는 게 지금 인간의 생활 습성상으로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꾸 약에 의존하잖아. 어? 이거 약은 다 가짜고 이게 다 세뇌의 한 방편이야. 내가 왜냐하면은 약 없이 내가 건강을 찾았잖아. 지금 건강을 회복했잖아.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울증과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것에도 답을 찾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다시피 공부를 한 거지. 완전히 내가 내 몸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팥가르마와 다르마가 막 그 시소를 띠기 때문에 병을 확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4일 아프고 3일 멀쩡하면 그때 공부하고 또 쓰러지고 이러면서 내가 이 과정을 어쨌거나 해내긴 해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 이게 이해가 돼. 나는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그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는데 그 세상의 파동이 나를 치면은 이제 보니까 그래요. 그 세상의 낮은 파동이 나를 치면은 내가 아팠다가 또 내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있다가 이 회복이 되면 또 그때 공부를 좀 했다가 또 세상 파도에 휩쓸렸다가 그 시소를 타는 거지. 그땐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처럼 나도.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가령 1년이면 서너 번을 황달에 걸렸다. 나는 일주일이면 나흘은 아팠다. 간이 커지고 신장에 돌이 생겼고 비장문제 위산가다 위산감소 위궤양까지 설상가상으로 거의 10년 동안 편두통을 달고 살았다. 근데 그 똘레는 병이 났었다는 얘기는 없죠. 응? 29이라 그랬나? 하여간 나도 지금 그때는 정말 이해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거기서 차를 타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밖에만 나가면은 막 그냥 이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엄청난 두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차를 타질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기가 달라가지고 파동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나쁜 파동에 확 휩싸였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약하니까 거기에 툭 떨어지면서 엄청난 두통이 일어났던 거예요. 10년 동안 나도 뭐 그랬지 거의. 이 모든 것은 1952년 나의 두 번째 심장 발작 때 절정에 달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비교해 가면서 하느냐 하면은 병이라는 게 몸의 병이라는 게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이 사람도 그랬어요. 마음을 완전히 스스로 셀프 마스터리 자제력을 얻기 전에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결정적으로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가 이제 그대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서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이런 선고를 받고 터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이 이 사람을 엄습한 거예요. 난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레스터, 너는 아직 숨쉬고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앉아서 24시간 동안 꼬박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42년 남짓 살면서 행복을 잡아보지도 못했고 건강마저 놓친 채 삶의 끝에 도달한 상태였다.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30대에 왓슨의 행동주의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롯해 철학, 논리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주로 사람에 관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나는 삶의 종착역에 있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사람에 관한 그런 세속의 지식들이 참으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세속의 지식들, 이 사람의 두려움, 병,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속의 지식들이 뭐예요? 우리 똘레 때도 말했지만 그 쌍카라 덩어리죠. 쌍카라 덩어리. 그동안은 이 사람은 세속의 지식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이죠. 자아의 정체성.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알았다고 하는 나의 어떤 정체성들이 지금의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아,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똘레도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는 보는 자가 있으면서, 즉 지켜보는 자가 있으면서 그 사람 이것도 이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하나의 그냥 생각이었다. 근데 생각을 한순간에 하라니까 얘가 우세해지자 얘가 사라졌다. 이게 똘레의 나우였어요. 그래서 똘레는 왜 나우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야, 이게 뭐냐면 이거 정말 과거 미래거든. 이 안에 있는 건 사실 과거나 미래예요. 현재에는 생각이 붙지를 못해. 여러분이 정확하게 현재에 있으면 과거 미래가 붙질 못해요. 생각이 붙질 못해. 생각이라는 거 딱 보는 순간 그거는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나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야, 내가 여기 있을 때, 과거와 미래에 있을 때는 그게 고통덩어리였어.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은 뭐야? 지금이거든, 지금. 그때 이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나우가 해결이다. 그래서 나우를 전 세계를 깨어나게 했잖아요. 전 세계를 각성시켰단 말이야. 이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인 거야. 야, 내가 알고 있던 이것들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 뭐야? 이게 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니 행동주의니 이게 어떻게 살아라잖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그 학문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한테 이제 행운이 온 거야,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이제 행운의 시간이 온 거예요. 새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새 속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 똘레와 같은 상황이죠. 인간으로 보면 이게 절망이잖아. 뭐야?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알았을 때 인간으로 보면 절망이야. 인간이라기보다는 에고로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나는 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지식을 잊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잘 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달려가 봐야 아잔차 스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응?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다. 나는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다 이랬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70평생을 살건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결국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펑 터지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잔차 스님이 서 있는 자리, 레브 스님이 서 있는 자리, 똘레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아놀라 스님이 서 있는 자리. 그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감각으로 인지해서 뭔가 자꾸 축적해 놓고, 근데 그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환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 자리가 온 거야. 그랬을 때만 그것이 소용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막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병이 나든지 재산이 다 파괴가 된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어쨌거나 시간과 공간은 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달한 사람들은,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가봐야 이게 폭 꺼져 버려야 이쪽으로 온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똘레가 뭐라 그랬어? 아, 그럼 가짜다. 우린 뭐라 그래? 마야, 환이라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레본슨도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한번 볼까요? 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린 거지. 이때 그건 뭐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 안 놓을 수가 없잖아.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놓아버리게 된 거예요. 뭉터기로 놓아버린 거지. 뭉터기로. 응?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죽음에 앞서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지만 저 위쪽에서 본다면은 이게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그 승급을 한 거지. 승급을 하는 단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잡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와 세상의 관계는? 여기까지는 내가 논문 쓸 때야. 내가 논문 쓸 때 나 그리고 세상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요것의 관계가 삶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나는 나를 분석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면 그것밖에 안 나와. 나하고 세상, 그 관계는 무엇인가. 근데 붓다는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연기적으로 얽혀있고. 응? 나와 세상은 사실은 하나예요. 이 나는 에고야. 에고와 세상은 하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통도 하나예요. 얘네들은 같아. 세상과 고통은 같아. 똘레에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응? 똘레가 그 나의 통합체라는 것이 없는 거구나. 근데 그 나의 통합체가 바로 세상이며 그게 나였거든. 근데 이게 없는 거구나 하는 순간 아에서 무아가 되면서 세상도 사라졌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잖아. 이거 가짜다. 그러자 고통도 사라졌어. 근데 그때 나라고 했던 것은 가짜 나지. 이거는 바로 에고이며 다시 말하면 육감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 이 육감각 의식은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봐야 70년 80년 쌓아봐야 결국은 이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축적물들이 필요했었다 하는 결론 이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 이외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나와. 마음과 뭐 이런 건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뭐에다 집중을 했냐면 행복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아눌라 스님의 정통 윗바사나 오프라인 여름 집중 수행, 대면 수행 안내입니다.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3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와 2차는 일반 윗바사나 과정, 3차는 수다원 과정입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해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